한계 체중 70kg의 라이트급 선수이지만 평소 체중이 90kg이 넘는다는 패디 핀블렛. 호리호리한 체형에서 하루 5끼 말고기만 먹고 헤비급으로 변신했다는 알리스타 오브레인. SNS에 동성애 혐오글을 게시한 뒤 셀카를 업로드했으나 해킹을 당했다며 발을 뺀 존 존스.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개성이 뚜렷하고 특이한 선수들이 있으나 격투계에는 왠지 모르게 특히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참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은 격투판이죠. 오늘 차도루 영상에선 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번 영상 자료 준비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으며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으니 준비하고 시청해 주십시오. 100만 인플루언서 되라미도 함께하는 상남자 체드 티셔츠. 15년째 무패를 기록 중인 세계 복싱 챔피언 최현미까지 여자가 입어도 참 잘 어울리는 체드 티셔츠입니다. 이외에도 극진가라데 베이스 MMA 파이터 뚝배기 사범님, 김동현 선수의 애제자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 한국 여성 킥복싱 챔피언 돌진 김진솔 선수, AFC 연예인 격투기 챔피언인 트롯 파이터 이대원 선수, 뜨거운 바디샷으로 원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권원일 선수, 그리고 저와 함께 UFC를 중계하고 있는 최민준 캐스터까지 이렇게 또 유명인들,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또 체드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셨는데요. 체드 티셔츠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넘버 10. 사라진 밥셉. 격투기판 최초의 빅 유닛으로 데뷔와 동시에 K1과 프라이드를 모조리 함락시킨 밥셉. 그의 커리어 중 최고의 업적은 어네스트 후스트를 2번이나 격파한 것이죠. 코너에 파묻히는 듯한 후스트의 모습은 호러 무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후스트는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은퇴 전의 상대로 밥셉을 선택하는데요. 모두가 주목하던 이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니 바로 경기 2시간을 남겨두고 밥셉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대박인 건 전설의 킥복서 피터 아츠가 마침 이때 해설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가 취소될 법한 상황에서 그는 세미 슐츠의 트렁크를 빌려 입고 링 위에 올라가 후스트와 급 경기를 뛰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죠. 프로로서 아무리 봐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쳐버린 밥셉. 이에 대해 K1 주최 측과의 갈등, 야쿠자의 개입, 패배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의혹이 제시되었지만 정확한 사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셉은 복귀 전인 피터 아츠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그는 경기 초반 바디니킥 한 방으로 KO 패배를 당했으나 피터 아츠가 밝히기로는 무릎이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톤 오노의 버금가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자신에서 패배한 밥셉. 이때부터 혼자만의 조작 경기 의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2007년 피터 아츠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킥복싱에서만 2승 13패, MMA에서는 3승 18패로 한때 순수 힘과 피지컬로 노게이라를 압도하던 밥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그는 도합 5승 31패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남깁니다. 심지어 패배한 경기들 대부분은 패턴마저 비슷했는데요. 마치 프로레슬링에서 기술을 접수하듯 과장된 액션과 고통스러운 표정, 일격에 쓰러지는 방식으로 웬만해서는 1라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도 이긴 경기는 도대체 어떤 이유이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도 진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넘버 9. 바셀린 게이트. 2009년 UFC 웰터급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 GSP는 BJ 펜에게 4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용은 일방적이었는데요. 끊임없이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며 그라운드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이후 큰 논란거리가 생겼으니 GSP의 얼굴과 등, 어깨에 바셀린을 바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죠. 더군다나 하위 포지션, 특히 러버가드가 주특기인 펜으로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반칙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셀린 파동이 불거지자
과거에 GSP와 붙은 적이 있는 그래플링 스페셜리스트들인 제이슨 밀러, 션 셔크, 맷 휴즈마저도 GSP의 몸이 미끄러웠다고 주장했고 BJ 펜 측은 네베다주 체육위원회에 GSP를 고발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어떠한 처벌 없이 무혐의로 끝나게 되면서 GSP에 대한 특별 대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격투기는 그라운드로 가면 서로 온몸을 비비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얼굴에만 바셀린을 발라도 온몸이 미끄러워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처럼 얼굴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에만 바르는 바셀린을 등과 어깨까지 바른다는 것은 심지어 주짓수 천재인 BJ 펜을 상대로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GSP를 고트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지만 이 논란만큼은 사실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Number 8. 레이 머서의 무한 도전. 프로복서 레이 머서는 88 서울올림픽 금메달, WBO 헤비급 챔피언 출신으로 뛰어난 복싱 커리어를 이룩했습니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K1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당시 40대를 넘긴 나이였으나 그는 오로지 복싱만 가지고 킥복싱에 데뷔하고 무사시의 킥에 호되게 당하면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 뒤 전성기 시절에 레미 보니아스키를 만나 하이킥 한 방에 포기해버린 머서. 이렇게 킥복싱 도전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그는 복싱으로 복귀를 선언, 1승 1패를 기록한 뒤 한동안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머서는 복싱이 아닌 종합격투기를 선택하는데요. 상대는 스트리트 파이터로 유명세를 떨치던 김보 슬라이스. 머서는 타격부터 레슬링까지 시원하게 털린 끝에 서브미션 패배를 당합니다. 그 후 복싱에서 2승 1패를 추가하고 은퇴를 선언하지만 머서에겐 아쉬움이 남아있었죠. 원래 김보 슬라이스와 복싱으로 싸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룰이 변경되면서 MMA 훈련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한을 풀기 위해 만 48살의 나이로 다시 한번 케이지에 오르는데요. 상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UFC에서 헤비급 챔피언으로 군림하던 팀 실비아. 누가 봐도 승산이 제로에 가까워 보이는 상황에서 단 9초 만에 라이트 폭탄이 장렬하고 그대로 실비아가 실신해버리면서 머서가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과연 이토록 격투기에 집착했던 머서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2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복싱 대신 격투기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Number 7. 수칸타스의 멍청한 선택. 2018년 UFC 222에서 션 오말리와 안드레 수칸타스가 맞붙었습니다. UFC로부터 적극적인 푸시를 받던 오말리였기에 대열을 낚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UFC 1승 2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수칸타스로서는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1, 2라운드를 모두 빼앗기면서 패색이 짙어진 수칸타스. 그러던 이때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말리의 오른발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면서 서있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카프킥은 물론 대치 상황만 유지하더라도 레프리 스탑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수칸타스의 선택은 테이크다운이었습니다. 오말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활로를 자진해서 뚫어준 것이었죠. 심지어 깽깽이로 뛰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태클을 치는 수칸타스. 동업자 정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플링 공방은 이어지고 아무런 소득 없이 3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판정을 기다리던 수칸타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는데요. 결과는 만장일치 오말리의 승리. 인터뷰마저 누워서 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아니, 스탠딩으로 싸웠으면 무조건 TKO로 이기는 그림인데 왜 굳이 그라운드로 간 것이었을까요? 정말 수칸타스는 동업자 정신으로 부상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UFC 역사상 최악의 멍청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Number 6.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리오 야마사키. 하트 세레머니가 트레이드마크인 마리오 야마사키는 오심으로 악명이 높은 심판입니다. 그는 탭이 나오지 않았으나 경기를 끝내는 바람에 마이클 키에사로부터 현피 신청을 받는가 하면 KO로 승리한 에릭 실바에게 반칙 패배를 선언했다가 케이지 인터뷰에서 추궁을 당한 적도 있죠. 그 중에서도 절정을 찍은 것은 바로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프리실라 카초에이라의 시합인데요. 1라운드 초반 케이지로 구겨 넣은 뒤 도끼질을 하듯 사정없이 내려찍고 있었으나 야마사키 심판은 멈출 생각이 없었고 무려 4분여간 파운딩이 지속되면서 카초에이라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루스픽스에서 파운딩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야마사키 심판은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 끔찍한 사태에 관객석마저 침묵이 흘렀지만 야마사키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죠. 결국 탭이 나오고 나서야 이 참혹한 승부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시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야마사키였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 때문에 데이나 화이트의 분노를 산 야마사키는 결국 체육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이 시합을 끝으로 UFC에서 심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넘버 5. 키스 자르딘의 냥냥 펀치. 도박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파이터 키스 자르딘은 특이한 타격 자세와 리듬, 종잡을 수 없는 커리어로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한 선수입니다. 그의 시그니처는 마치 초등학생 여학생이 때리는 듯한 고양이 펀치이죠. 사실 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자세인데요. 그럼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높은 KO율을 달성했습니다. 발차기마저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모양새이지만 전문 킥복서도 하기 힘들다는 로우킥 KO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자르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길 것 같은 상대에게 지고 또 질 것 같은 상대에게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의 시작은 TUF 시즌1의 우승자이자 전성기를 달리던 포레스트 그리핀. 난타전의 귀재인 그리핀에게 속사포 같은 낭냥 펀치를 장렬, 무려 1라운드 만에 KO로 제압하는 대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UFC 데뷔전을 치르던 휴스턴 알렉산더. 누가 봐도 자르딘을 띄워주기 위한 이 떡밥 시합에서 겨우 48초 만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 뒤 이제 막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서 내려온 척 리델에게 판정승을 또 따내죠. 이어지는 상대는 3연패 중이던 반덜레이 실바. 직전 경기에서 척 리델에게 패배했던 실바였으나 그에게 36초 만에 KO 패배를 당합니다. 그 후 헤비급에서 내려온 브랜든 베라에게 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했으나 또다시 평가를 뒤집는데요. 비록 이 경기를 끝으로 연패에 빠졌지만 5경기 동안 자르딘이 보여준 행보는 역대 최고의 도깨비 파이터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넘버 4. 디에고 산체즈의 저주. UFC 원조 인기 파이터 디에고 산체즈는 기행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는 4차원적인 행동과 기괴한 입장 퍼포먼스, 횡설수설한 인터뷰로 독특한 캐릭터를 굳혔으며 특히 전진일변도에 미친 듯한 난타전으로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었죠. 이 여파로 펀치드렁크 증상이 의심되기도 했지만 산체즈가 특이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장 밖에서의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미첼 페레이라와의 대결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으니 앞구르기 발차기는 그렇다고 쳐도 마치 저주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롱가드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거리를 잡는 것도 아닌 움직임이죠. 이 황당한 행동은 1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정체 모를 발차기도 계속되었습니다. 베테랑 파이터가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동작들이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사실 조슈아 파비아라는 사기꾼 코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산체즈는 위험하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사실 격투기에 방해가 되는 이상한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거꾸로 매달린 채 매질을 당한다거나 시야를 가리고 섀도우 복싱을 한다거나 심지어 진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등 파비아 코치로부터 MMA와 무관한 참 이상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체즈가 자신의 인지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비아 코치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당했다는 얘긴데요. 해외 격투기 팬들 사이에선 페레이라 전의 저주 공격 역시 사이비 코치에게 홀려 산체즈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체즈는 현재 파비아 코치와는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최근 맨손 복싱 경기에 출전했지만 아쉽게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넘버 3. BJ 펜의 발레 스텝. 프랭키 에드가에게 2번 연속 패배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BJ 펜. 최근 경기 1승 1무 4패라는 최악의 부진 속에 에드가와의 3차전이 성사되고 BJ 펜은 격투기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양발 뒤꿈치가 모두 떠있는 기괴한 스탠스를 들고 나온 것인데요. 복싱, 무에타이, 레슬링 등 모든 무술에선 최소 한 발은 지면에 밟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는 마치 발레를 하듯 사뿐사뿐 걷기를 반복, 심지어 타격을 할 때조차 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더군다나 레슬러에게는 쥐약일 수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높은 스탠스. 결국 테이크다운을 막지 못한 펜은 그라운드에서 망가졌고 TKO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스탠스는 어떻게 탄생한 것이며 BJ 펜 같은 천재 격투가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취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넘버 2. 토니 퍼거슨의 꺾이지 않는 마음. 2020년 찰스 올리베이라와 토니 퍼거슨의 경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탄생합니다. 바로 안바에 제대로 걸렸는데도 퍼거슨이 탭을 치지 않은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머리부터 팔꿈치까지 완벽하게 제압당한 상황으로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10초 동안이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바로 탭이 1초만 늦어도 무릎이 아작난다는 힐훅에 걸린 것이죠. 괴성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이번에도 퍼거슨은 탭을 치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다리우시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일부러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다리우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상태로 3라운드를 끝까지 뛰었을 뿐만 아니라 퍼거슨은 경기가 끝나고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서 나갔다는 것인데요. 제 아무리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남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승리를 위한 불굴의 정신력이 신체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올리베이라와 다리우시 모두 주짓수 검은띠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경악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넘버 1. 아이언볼 조선. 사람에게는 단련이 불가능하고 체급과 관계없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눈, 갈비뼈, 마지막으로 낭심인데요. 이 세 곳은 작은 충격만 받더라도 큰 고통과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부위입니다. 그러나 격투기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 UFC4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키스 해크니가 조선에게 로블로를 가격했으나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편안한 표정을 지은 것이죠. 심지어 한두 방이 아닌 풀스윙으로 무려 6연타! 그것도 정권의 모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맨주먹 파운딩이었는데요. 이것은 금속으로 만든 낭심보호대를 차지 않는 이상 도저히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탄생합니다. 바로 맨주먹 로블러를 버텨낸 조선이 바지 버킥이라는 신기술의 탭을 친 것이죠. 물론 이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완전히 나체가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미 엉덩이가 상당히 노출된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로블로는 버텼지만 부끄러움은 버티지 못한 조선이었습니다. 진짜 조선이 금속 낭심보호대를 찬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특이 체질인 것인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조선의 경우 현재 성폭행, 고문, 폭력 등의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감옥에서조차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27년형을 추가로 받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 좀 특이한 주제였는데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